오랜 내전 끝에 출범한 시리아 과도 정부가 지난 3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기독교인 여성 장관을 기용하는 등 시리아의 다양한 종교, 민족, 소수파까지 포용해서 국제사회에서도 비교적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죠. 오늘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서 첫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시리아 상황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3월 말에 있었던 개각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3월 29일이었죠. 시리아의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과도 정부 확대 내각의 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명의 장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외무장관, 국방장관 같은 요직에는 알샤라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제 그대로 유임이 됐는데 네. 유일한 여성 강요로 힌드 카바왓 사회노동부 장관이 발탁이 돼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그 알 아사드 전 독재자의 지지 세력인 알라비족 출신의 야롭 바루드가 또 교통장관으로 임명돼서 좀 이색적이었고요. 네. 또 이슬람 소수종파 신자인 아문가드 바루드가 농업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각의 특징을 보면은 시리아 내의 다양한 종교, 민족, 소수파 또 정치 세력을 아우르는 개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과도 정부 내각은 최소한 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말에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시리아가 지금 오랜 전쟁으로 거의 인프라가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다 회복을 하고 또 아사드 가문의 어떤 독재 이런 거에 물들었던 제도 기관들을 다시 좀 개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서 5년간의 국가 재건 전환기 이렇게 정해놓고 네. 이 일이 끝나면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과도 정부 내각은 한 5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도 정부의 첫 여성 강요인데요. 네. 예. 힌드 카바왓 장관 어떤 인물입니까?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정말 당당하고 세련된 외모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이 시리아의 종교적 소수파 기독교인이고요. 네. 기독교도고요. 또 축출된 바샤르 아라스 정권 때 오랫동안 저항해온 아주 유명한 야권 인사입니다. 1974년생인데 아버지는 그 동방 가톨릭교의 분파인 그리스 가톨릭 신자시고 어머니는 또 그리스 정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아주 개방적이고 지적인 분위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성장기에 집에 항상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정치인도 있었고 또 작가, 예술가들이 항상 많아서 그런 분위기가 이 힌드 카바왓한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마스쿠스 대학, 명문 다마스쿠스 대학에서 경제학, 법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터프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 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종교간 평화구축연구소 책임자로 일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리아로 돌아온 다음에는 여성 문제 또 다양한 종교 민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걸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여러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제 반정부 시위 그다음에 내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내란이 장기화되면서는 이제 종전을 위한 노력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 노력을 기울였는데 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시리아 평화협상 사무소의 부책임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평화연구소, 월드뱅크, 세계은행에도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말에 이제 아라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슬람주의 반군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 중심의 과도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그동안에 벌려왔던 여러 가지 반아사드 활동을 인정을 받아서 헌법을 새로 제정하기 위한 기구의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리아 사업가하고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를 두고 있고요. 네. 캐나다에서도 오래 머물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리아 국적과 함께 캐나다 국적도 갖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강요급은 아니지만 정부 요직에 임명된 여성들도 있다고요. 네, 이번에 예. 개편한 내각 개편안 발표하기 전에 지난해 말에 중앙은행 총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이사 사브린이라고
하는 그 원래 중앙은행의 부총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총재로 임명이 됐습니다. 시리아 중앙은행 역사가 71년이라고 하는데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근데 사브린이 그 이전에 이제 중앙은행 부총재까지 할 정도로 원래 유명한 회계 전문가 경제학자이고요. 또 수도 다마스쿠스 증권거래소 이사도 지낸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명망이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부처에 여성정책 관할 부서가 있거든요. 네. 여성국이 있는데 또 역시 지난해 말인가 올해 초에 여성을 여기다 임명을 해서 또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독재 체제였음에도 네. 뭐 수준 높은 교육도 받고 사회 활동도 좀 했던 여성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예, 하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뭐 미국 네. 유학도 하고 네, 그랬다고 네, 하는 걸 네. 보면은요. 워낙 이제 알 아사드가 군부 독재 아사드 정권이 군부 독재 체제이지만 또 군부 독재의 특성상 또 세속 정치 문화가 아주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여유 있는 계층 또는 정부와 이 아사드와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특권 계층은 또 여러 이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도 하고 유학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여성이 이제 2006년부터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2024년 말까지 제2 부통령을 지낸 나자 알 아타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시리아 최초의 이제 여성 부통령 기록을 세웠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해임이 됐죠. 근데 아타르는 시리아 집권 세력의 바트 당내 보수파로 아주 유명했고 네. 또 그 이전에는 또 20년 동안 문화장관을 했다고 하니까 아사드의 아주 충성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밖에 또 관광장관 또 문화장관도 여성이 맡은 적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세속 독재 체제에서도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인권 차원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한때 22개 아랍 국가들 중에서 이 시리아의 여성 인권이 19위 거의 바닥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인권 침해, 또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또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서 매우 열악해서 대다수 여성들은 뭐 거의 최악의 상황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과도 정부 초반에만 해도 네. 뭐 시리아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맞아요. 되는 게 아니 이런 예. 우려가 정말 많았어요. 제2의 뭐 IS가 되는 게 예,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예. 생각이 되었죠. 근데 걔가 결과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뭐 탈레반하고는 좀 차별점이 맞아요. 분명히 있는 차별점이 게 아닌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번 개각을 보니까 더 그런 네, 느낌이 네, 네. 있습니다. 이 반군 사령부가 이제 시리아를 장악한 바로 다음 날 이슬람식 여성의 그 머리 스카프죠.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않겠다. 옷차림이나 뭐 외모 관련해서 뭐 어떤 선택권을 존중한다. 이런 거를 아주 일찍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리아 국영 언론사에 소속된 직원들을 이제 보호하고 또 언론인에 대한 여러 뭐 괴롭힘도 제재하겠다. 그래서 언론 자유도 인정을 했고요. 또 뭐 여러 이렇게 이제 좀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만한 조치들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이런 조치들은 아무래도 국제사회로 우려를 좀 부식하고 그렇죠.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분열됐던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좀 시리아에서 정상적인 통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유의미한 부분은 지난달 13일에 새로운 헌법 선언문이 발표가 됐어요. 아직 네. 헌법 전문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헌법의 어떤 방향으로 이제 새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춘팔과 언론의 자유, 또 문화적 종교적 특성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국민과 이제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거죠. 네. 또 사유재산권, 여성의 교육, 노동 참여권, 또 정치적인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새로 발표되는 헌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삼권 분립 원칙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권을 가질 수는 있는데 또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탄핵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 어떤 결정은 입법부인 인민의회에 맡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만 국가 원수 그러니까 대통령은 반드시 무슬림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그리고 샤리아라고 하죠. 이슬람 예, 율법. 예. 이거를 법체계의 근간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명시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 지금 어떤 좀 긍정적인 방향 달라지지 아닌지 이대로 이행을 할지 여부는 예.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국제사회에서 뭐 여전히 조금 의구심이 조금 한편에 좀 남는. 맞습니다. 네. 이 반군 세력, 지금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반군 세력이 원래 그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이게 시리아 정권이 무너질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이 조직이 원래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 누스라 전선입니다. 네. 그런데 2016년에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뭐 그렇지만 미국은 사실은 뿌리가 같으니까 테러 조직이다 해서 명단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군 조직의 수장이 바로 지금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는 아메드 알샤라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목에 $1,000만 약 140억 원의 현상금을 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금 또는 수배령은 지난해 말에 미국 특사단이 시리아를 가서 알샤라를 만났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는 됐어요. 그리고 또 알샤라가 외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과거 이제 그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질문에 자기가 철없던 시절에 했던 일탈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아니 무슨 어린 시절에 일탈행위를 그렇게 끔찍한 테러를 하냐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앞으로 행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반 개각만 놓고 보면은 여성 장관과 뭐 소수 종파, 소수 민족들의 장관들을 포함한 데는 최근에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그 아사드 지지 세력하고 정부군이 이제 굉장히 뭐든 세게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사드의 정치적 세력의 이제 근거지가 라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벌한다고 하면서 뭐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이 중에 대다수가 이제 아사드가 소속됐던 알라위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거는 학살이다 이렇게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과도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 또 비판도 높아졌고 이 시리아가 다시 이제 뭐 어떤 정상 궤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도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고 또 다양한 민족, 종교 이렇게 포용하는 이 정부를 구성해라라고 하는 압박을 했는데 아마도 이번 개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응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시리아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사회 제재 해제 네. 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기대한 행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제재가 해제되기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이 새 정부 임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네. 이후에 올해 초에 그리고 또 특히 지난달에 영국에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뭐 네. 다 제재를 해제한 건 아니고 일부인데 금융, 에너지, 교통 부분에 24개 기업에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아직도 제재받고 있는 기업이 50개가 넘고요. 네. 또 개인의 제재는 300명이 넘는데 어쨌든 이 영국의 제재 해제 중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는 시리아 중앙은행 네. 주로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재를 해제했고 그래서 시리아가 어떤 국제 금융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밑바탕을 깔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또 유럽연합도 이제 비슷한 움직임인데 시리아 재건을 위해서 중앙은행에 당초 제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조치를 이제 일부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진행될 경우에는 이 조치들을 아마도 무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에 비해서 시리아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다양한 조직, 뭐 회사,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시리아 경제는 지금 정말 뭐 파탄 직전입니다. 네. 뭐 워낙 오랫동안 이게 무력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은 기름도 많이 나는 국가이거든요. 네. 근데 유정, 뭐 정유소 이런 가스정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시설이 지금 폐허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 화폐 또
가치도 막 너무 떨어지고 또 외환 보유고도 거의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게 네.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재건의 첫 단추는 서방의 제재를 빨리 해제하느냐에 그렇죠. 달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네, 게 그런 아닌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다음 네. 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까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첫 해외 순방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길에 이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난다면 정말 저는 이색적인 만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정부가 한때 테러리스트로 해서 1,000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걸었었는데. 목에 걸었던 사람인데 예. 지금은 좀 달라졌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과 한 자리에서 만나서 악수를 한다. 이거는 예. 정말 이색적인 광경이 네, 네,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사우디의 실권자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아.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본격적인 국제사회 복귀 신호탄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미국으로부터 네. 경제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주력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내전이 발발한 이듬해에 2012년이었죠. 시리아와 단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단교 상태인데 네. 그러면서 이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에 이제 맞서는 반군 조직들을 지원을 했잖아요. 간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좀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이야기들이 나올지가 예. 주목이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네. 참고로 우리 정부도 이 과도 정부에 대해서 평가가 좀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시리아 수교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이고요. 네. 또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로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가 정말 그렇습니다. 발전에 예. 중요한 키가 되기 예. 때문에 5월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시리아의 최근 과도 정부 개각과 관련된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